현지 시각 25일 이란군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에서 이란 해군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인 가데르 여러 발이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겨냥했으며 이에 따라 이 항모가 위치를 변경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데르는 이란이 중국산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대함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30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람 이란이 이란 해군 참모총장은 항모 강습단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적대적인 함대가 우리 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이란 해군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제31해 병기동부대가 일본에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호, 상륙함 뉴올리언스호로 이동 중이며 제11해 병기동부대도 예정보다 3주 이르게 강습 상륙함 복서호에 탑승해 캘리포니아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도 중동 전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 부대를 합하면 지상군만 약 7,000명 규모로 이란의 하르그 섬, 아부무사 섬 등 걸프 해역의 요충지를 기습 점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 2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이란 하르그 섬 점령 시나리오를 전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미군 병력은 틸트로터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타고 낮게 비행하며 하르그 섬으로 접근해 착륙하자마자 핵심 석유 수출 거점 전역으로 흩어져 주요 거점을 점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때 이란은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미군을 제거하기 위해 자국 석유 시설을 직접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자제한 채 미국이 하르그 섬을 장악하도록 두고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미국은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도 이란의 석유 추출을 차단할 수 있고 동시에 글로벌 유가 급등이라는 충격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에서 불과 약 24km 떨어져 있어 미사일, 드론, 포병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군 피해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해당 지역의 기뢰 저장소와 미사일 벙커 등 90여 개 목표를 타격한 상태로 이는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위한 전장 준비 단계로 해석됩니다. 작전은 짧고 강력한 정밀 타격 이후 헬기와 항공기를 통한 공중 강습으로 이어지고 이후 상륙정을 통한 장비 투입과 함께 해안 거점을 확보한 뒤 섬 전체로 확장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함정을 해협 밖에 두고 장거리 공중 투입만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는 최대 1600km 거리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공중 투입 역시 이란의 드론과 대공 사격에 취약하며 인접 국가 기지를 활용할 경우 해당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존재합니다. 또 미국의 지상군 병력들이 이란의 드론과 포격 공격 범위 내에 있어 작전 위험도가 매우 높은 만큼 미군의 모든 항공자산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뉴욕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 인용해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이 중동 지형을 바꿀 역사적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강경파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뜻을 비치면 빈살만 왕세자는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란 정권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바람 배경에는 사우디의 경제 구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디 재정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은 유지돼야 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안이 커질수록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역시 에너지 수출 확대와 자국, 셰일, 산업 수익성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 긴장이 지속될수록 양측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전반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각국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무역 수지의 악화와 환율 불안까지 겪을 수 있어 중동발 리스크가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지 시각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며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면서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 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는 달리 미군의 움직임은 분주한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육군 최정예 제82 공수사단의 3,000명 규모 전투부대를 중동으로 보낼 계획이며 공식 파견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2 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은
육군의 긴급 대응 부대로 고도의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해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이내에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2공 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이 중동에 배치되면 미국의 군사작전 선택지도 넓어지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전략적 요청지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 작전도 가능해집니다. 또 일본에 주둔하던 상륙함 트리폴리함과 뉴올리언스함 그리고 제31회 병원 정대 소속 2200명이 27일 미중부 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재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발표하고 악재는 장이 끝나거나 주말에 발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실제 군사작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지상군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도착하려면 며칠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한 닷새가 27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기도 합니다.